해산된다는 걸 알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이게 이미 알고 그대로다가 예. 아마 그때는 장교들 아마 집에서 출퇴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소 그 당시 마지막 주소가 니동 뭐 4통호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니동이면 지금은 읍니동이라고 그러더만요. 읍니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그 주소가 니동이 거기가 어떤 주소냐고 찾으려 했더니 그게 토지조사 하기 전 주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만요. 1910년 이후의 주소 같으면 지금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주소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주소를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낮지만 계급이 얕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연고를 당했는데 이게 근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바랄 수 없지 않느냐, 죽으러 가야 되겠다는 이걸 봐가지고 그 매천야록에 보면은 그 소모와 결별하면서 가로되 저희 지책이 비록 하찮지만 나라에 난리가 났으니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돌지 않은 군지로 달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신보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가지고 있던 그 저거다가 바로다 애중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국 장소가 혹시 어디쯤인지? 저기 소소문 중앙일보 정문 앞입니다. 대충 그 중앙일보 정문 앞으로다가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다가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표지석. 그래서 그게 표지석이 쓴지가 이제 한 20년 되니까 그게 이제 꽤 유명한 그래서 서울 하는 데서는 꽤 유명한 그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게 상징적인 장소가. 조금 좀 송구스러운 게 그날 돌아가신 분이 역사 그 관부에 남은 분만 13분인데 그 이충전 하나만 거의 그렇게 한 게 상당히 좀 그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후손이 요청을 하니까는 그걸 하나 자꾸 운원해 젖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 소소문교 공원에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 유태주교 그것까지 얘기까지 모으면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해. 뭐 얘기하면 뭐 안 하면 뭐 이게 우리나라의 보훈이라는 게 역사를 이제 잘 이렇게 드러내서 뭔가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뭔가 근데 이게 90년이나 돼서 훈장 받으시잖아요. 해방에서 근데 저도 제가 한가하니까는 비교 시간이 남으니까 그걸 했을 뿐이지 안 했으면은 맞아요. 그냥 먹고 살 그걸로 바쁘네요. 그걸로 끝이죠. 맞아요. 여기서 서모 박씨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그 친손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서모 박씨가 여주분인데 그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뭐 행상 같은 것도 해가지고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그분이 그 이충선 할아버지 이게 부임지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살림살이 하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서도 그 연산 현감할 때는 그분이 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중간에 다 뭐 맡아서 막 심부름 같은 것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손 이성구 씨라고 돌아가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화항리라고 연산면 화항리라고 있답니다. 그 샘이 아주 좋은 데인데 그 화항리에 가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이 첩이니까 남편하고 같이 묻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1년 남짓 있었지만 저도 연산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연산에다 묻혀지기를 원해가지고
그분이 그 돌아갔을 때 연산 황리에다가 묘를 했는데 황리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자기네들한테 고맙게 해준 현감에 애치비 묘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묘지를 관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구 씨가 찾아갔을 한 30년 전쯤 간 것 같은데 찾아갔을 때까지도 그때 이제 정확히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이 옛날 현감의 처된 묘인데 자기네들한테 고맙게 해준 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묘지를 관리해준다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그 황리에는 그 물이 좋고 뭐 꽃이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름 있는 집안의 따님이기 때문에 이병재 현감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러고 또 그 며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충순 할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그 정씨 부인 정씨 할머니 이름이 그냥 정씨 부인인데 그분은 저기에요. 지금 국회 부의장하는 누군가 충청북도 출신 지금 얼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국회 부의장하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대고모예요. 그 사람 대고모인데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아래인데 그 사람 아버지가 그 연산 현금한테 보내온 엽서가 있길래 내가 그 엽서를 전해주려고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바쁘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아버리고 말았는데 그분의 집안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뭐 생활력이 없고 뭐가 못하니까 이 박씨 부인이 그걸 다 알아서 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실이지만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충순 할아버지도 그 편지에 부모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은 전부 다 서모의 안부를 묻고 그래요. 하나 한 번도 서모의 안부를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애삼촌이 조문을 이충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문을 쓴 거에 보면 거기도 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충순 할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과천에다 감회장을 한 게 바로 서모가 그랬다는 겁니다. 서모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모가 그냥 첩으로서의 뭐보다는 좀 특별한 관계에 있던 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순국한 지 20일이 지났는 때 서모 박씨가 전장터를 뒤져가지고 시체 더미 속에서 시신을 찾았다. 20일이라고도 돼 있고 이만주 쓰신 분은 30일인가 10일인가 했던 날짜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아마 3일째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서 전해라는 3일째 찾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일이면 그래서 8월 1일이 전투에서 돌아가신 날인데 이 돌아가신 기록 이게 공원록이라든가 어디 보면 8월 3일이 기일돼 있어요. 8월 3일이 그래서 아마 3일째에 찾은 건데 이건 기록상에 오기가 아닌가. 한여름에 20일 만에 했는데 찾았는데 그렇죠.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뭐 이거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부장이 정우택? 정진석? 정우택 씨. 정우택. 정우택 씨. 정우택 정진석일 리가 없지. 정우택 씨 아버지는 저희 집에도 몇 번 제 애할머니가 사촌 누나이기 때문에 오신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대단한 분이시네. 그래서 유해를 시체더미소를 찾아가지고 유해를 홍성으로 홍성으로 못 모시고 그러다가 못하고 과천으로 가서 남태령에다가 이제 모셨다. 한여름이니까 엄두가 안 나죠. 맞아요. 예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게 그때 보니까 홍성에서 여기 서울을 오려면 걸어서 온 게 아니라 당진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왔더라고요. 내포 쪽에서 이렇게 저희 증조부, 친증조부가 국내부 주사로 계시면서 나라가 망하던 시절에 어보 인감하고 제사를 담당하던 말단 관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써놓으신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배를 타고 인왕에 도착해가지고 그 인왕이 인천이죠. 거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마포로 오고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걸어 다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 한여름에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과천에다가 그렇게. 이춘수 할아버님 제사를 그러면 8월 1일쯤에 지내시나요? 제사는 안 모시고요. 8월 3일 날 제가 그 현충원 네. 찾아뵙는 걸로. 대전. 제 집에도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제사를 모셨댔는데 제 애할아버지 제사도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신데 셋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제사하는데 기제사는 뭐 날짜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차례를 지낼 때는 어떻게 이쪽에 셋째 할아버지 제사 모시고 이쪽에 애가축 제사 모시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같은 시간에 누구를 먼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네. 제가 제 둘째를 가졌을 때 제수 흥정을 하고 오다가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서 제 둘째를 잃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께서 그때 애할머니 생존에 계셨는데 애할머니한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사는 폐역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친가 셋째 할아버지 제사 그다음에 저기 제사 전부 다 제사를 그다음부터 안 지내죠. 그래서 이 21일 날도 어머니 기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는 걸로 제 집엔 제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네,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 아버지가 그래 폐해라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애손봉사는 없는 건데 애가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또 양자도 아닌데 셋째 할아버지 셋째 할머니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8월 3일 날 현충원에 가가지고 간단히 드리는 걸로. 애국지사 제2묘역에 계시다고 예. 들었습니다. 김구 선생 어머니 그 묘 바로 앞줄입니다. 첫 줄이. 그럼 이제 그 후손분들 얘기를 좀 여기 더 예. 잘 들어오셨는데. 예,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예. 그 후손이 사실상 아까도 지회장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게을르고 뭐 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소리 어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정말 그분들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올 정도죠. 특히 이충순 할아버지의 부인 정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쭉 따로 살았죠.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시아버지 오고 같이 근데 그야말로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거의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씹을 수가 없었고 뭐가 삼켜지지가 않고 잡수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병재 할아버지가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술찌개미를 남의 집에 얻어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너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겸사가지고 술찌개미 먹어와서 연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포 지역 홍성 이쪽에 지역에 개질이 돌았답니다. 그게 열을 상관으로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힘드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애할머니 따님 한 분 있는데 너 그러면 딸 하나 남겨놓고 너까지 죽으면 그 딸을 어떡하라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참 불쌍한 게 저희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같이 국내부 주사도 있고 저거 하면서 이 차관반대 헌에서 올린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병재 할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거기는 한 25km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이충순 사무의 따님을 며느리를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신의 딸하고 사돈이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인을 했는데 이게 혼인 날 그 풍양조씨 조대비 집안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결혼을 파하라고 그랬답니다. 안 된다. 그 일본 시대인데 일본인한테 대들다가 죽은 사람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집안 망할 일이냐 못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협을 본 게 그럼 혼인신고를 안 한다. 그럼 족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족보에도 그러면 그 이충순의 딸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영순의 딸로 해라. 큰아버지의 딸과 올린다.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못했답니다. 족보에는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가 이제 1919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7월 13일생이죠.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니까 그 부모의 딸로 못하고 큰아버지의 딸에다가 그 부생신고를 한 거죠. 근데 그 풍양조씨 족보에는 다른 집안하고 달리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거기 풍양조씨 족보에는 신정황후부터 해가지고 조대비, 신정황후, 그 다음부터 여자들이 족보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족보에 보니까 어머니와 이모가 한 분 계셨는데 이모가 그 큰아버지의 딸로다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가 근데 이제 그래서 돌이 되니까 그 다음에 1920년도 여름에 1920년도 정월에 연산연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시아버지 의지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상당히 좀 이게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손녀딸 태어났다니까 뭐 좋아했다가 손녀딸을 데리고 제 외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얘기하길 이게 내 딸이지만 제 딸로다가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아버지의 딸로다가 이렇게 고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아주 참 실망하셔가지고 그 살을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그 간수를 드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 외할머니도 이제 신입사를 혹독하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독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러고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 그 어머니하고 이모고 그러니까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의 자식으로 돼 있고 애할머니가 결혼한 걸로 돼 있고 근데 그 족보에도 보면 풍양조씨 족보에 보면 신청에 의해서 바꿔 기록을 정정한 걸로 돼 있어요. 사유를 어머니와 이모가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따라 신청에 해서 근데 거기도 족보에도 보면 그대로 애할머니는 이영순의 딸로 돼 있습니다. 이충순의 딸로 안 돼 있고 여기 그 이충순 할아버지 족보에 보면 그게 애할아버지가 그게 사후에다가 기록은 돼 있는데 그 처음엔 그 기록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애할아버지의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거기에 말소가 되고 족보에 그리고 그쪽에 풍양조씨 족보에는 여전히 애할머니의 아버지가 이충순이 아니라 이영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애할머니들이 그게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내버려둬라. 나는 괜찮다. 내버려둬라. 그리고 자식들만 올바로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모의 기록은 올바로 됐는데 애할머니의 기록은 고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영순의 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들을 사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가 상당히 아주 강도르신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도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가 그런데 그 나란히 일어나는 사람이 좀 누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못했죠. 왜냐면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빨리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한전에 들어가가지고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여기다 시험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동생들이 계속 그렇게 않으면 전부 다 네. 동생들이 식모를 가든지 뭐 버스 차량을 가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누나 두 분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졸업이 하고 취직을 해서 그 밑에 동생들이 이제 공부했어요. 외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사실 올라와서 제가 상고등학교도 다닐 수가 사실 없는 형편이었었죠. 그리고 몇 마디 가지고서 농사짓는 저거 했었는데 그게 그걸 형편이 못 됐는데 다행히도 외할머니가 여기서 계셨기 때문에 안양에. 예. 네. 그래서 제가 한양을 못 떠나고 외할머니가 교회 다니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그 교회 다니시니까 그러다가 은퇴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그냥 63년부터 지금까지 63년. 예, 있는 겁니다. 안양에서 그럼 이사는 다니셨겠네요. 예, 네. 예, 이사는 다니는 두 번 갔네요. 두 번. 예. 근데 그래도 안양을 못 떠나시고. 교회하고 연결이 되니까 교회. 어떻게 갈 수가. 그보다도 이제 할머니이기 때문에. 네,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2년 전에 102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히 총기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내가에서 그 고향 마을에다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원인데도 일찍 학교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도 그 학교 출신이신데, 그 내각 수반을 쓰는 소묘찬 씨, 하고 그 동기동창이십니다. 그 집안에서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일찍 저거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조동각 예. 선생님이신 거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신보의 예. 기자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신 거기 조 연자 국자가 제 어머니고 제 을자 국자가 제 이모님인데 예. 이모님은 그 월북하셨어요. 예. 울고. 이모님은 원래 광주에 가서 여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는 집안이니까 한 명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아들 노릇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중앙여자학교라고 지금 중대전신이라고 그러죠. 거기 경제학과를 다니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사상적으로 좀 보여드는데 그때 처음에는 반탕 운동을 하는데 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또 그 외할아버지가 지청천 장군, 예. 그다음 대동청년단의 선전부장을 하고 계셨고, 예. 저희 외할아버지 형님 되시는 분은 대한 독립축성 무슨 연맹인가 뭔가에 충남 대표로 사회활동하는데 전혀 집안에서 거부하는 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여웅 집단님, 조소왕 집단님하고 같이 올려다니면서 세 분이 했는데 그 세 분은 다 제자리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이제 남로당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예. 그때 어머니 사촌 동생의 남편이 박헌영 씨 조카에 있었어요. 예. 영등포에서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었다는데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하다가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우익이고 딸은 좌익이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의견 충돌이 되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48년에 월북을 했다가 그 149대 때 이제 여기가 집은 정릉에 사시다가 홍성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정릉 그 집자리에 인민군 장교가 돼가지고 찾아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다 하시니까 울고서 그냥 왔다 갔다 오더니만 하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처음에 이제 안 되다가 나중에는 월북자도 이제 같이 신청을 받아서 이 신청을 했었는데 찾지를 못하더만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머니보다 5살인가 아래니까 100살 가까이 되시니까. 그 얘기는 여기 있고, 예, 있어요. 이번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올구 다음에 조연구가 예, 이제 어머니 되시는 예. 거죠? 예. 어머니가 이제 71년도부터 안양에서 사시고 제가 첫째 직장 다니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이사를 했죠. 제가 직장을 하니까. 그래서
가족은 이충순 할아버지의 가족은 비교적 간단해요. 단순히 그 불의 길에 그 남자 형제 두 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애할머니 한 분에 어머니가 동생 한 분 있다가 월북해 가지고서 저거 됐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저희 7남매 7남매 자식들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아, 예. 저희 연구가 제 어머니 그 첫 둘째신가요? 큰 딸이죠. 아, 큰. 예. 첫째가 연구고 둘째가 얼굴로. 예. 그래서 제 어머니도 혼인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까는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알았는데 제 아버지가 딱 보니까 그게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딸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때 참 곤란했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뭐 저희 사실 진짜 이거 거의 3대 4대에 걸쳐서 그런 우리 진짜 일제 침략의 바로 그 현장 거기서 시작되는 특히 이제 동학 그 1894년도가 우리한테는 그 한국 근대사는 가장 큰 변화기이고 이제 일제가 직접 쳐들어오는 그 시점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말하자면 집안의 할아버지의 역사, 정조 고조 할아버지부터의 그런 과정이 드러나고 또 그 큰 변화가 또 1907년도 우리 군대 해산되고 그 상황을 또 겪으셨고 그래서 그때 그 독립운동사 연구소장 하시던 분 지금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민대학 나오신 분 그거를 장석흥 선생님 아니 그 말고 김용달 예 김용달 예. 김용달 박사가 그러더라고 이게 김용달 선생하고 저기한테 논문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이게 소설로 접근 몇 대 얘기를 어떻게 그 논문으로 그러겠느냐고 드라마 대하 드라마로 대하 소설은 그 어떻게 역사적인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저 소설보다 소설이지만은 좀 이렇게 그 영상 자료나 사실 다큐 뮤지컬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역사적인 그 고비고비마다 그런 저거를 했느냐고 그러면서 이모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게 해가지고서 우리 그 근현대사가 거기 다 있다고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또 가족사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하고 저희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식사를 하셔도 돼요. 이제 그 마지막 그 후손들이나 뭐 후대들한테 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말씀 우리 그냥 역할하면서 바르게 살자 그거죠.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서로 화목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형제불목 보면 매사불성이니라 형제불목 매사불성이니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 7남매도 그렇고 제가 3남매인데 애들도 그렇고 글씨 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형제불목 매사불성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게 뭔지도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7남매인데 한 명이 지금 시골에 살고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요일대에 살고 있는데 가끔 자주 보고 제 조카들하고도 그렇고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하고 있죠. 근데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제 역할 하면서 바르게 살았으면 그거지 뭐 다른 뭐 특별히 지금 실세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그런 바람이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표본이시죠. 좀 자녀들을 지금 잘 키우셔갖고 하는 사이에 뭐 엄청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 되셨으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이충순 이분이 이제 군인이면서도 또 강조한 게 굉장히 그 부모 공양, 형제 우애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유훈이 이제 계속 가족들한테 남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항상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어머니도 그러면은 또 할머니한테 들으신 얘기. 그렇겠죠. 그리고 네. 같이 사셨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 외할머니가 아들이 없이 딸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같이 살았고 말년을 같이 살았고